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적 호기심을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죠. 폴 크루그먼의 책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세계 경제에서의 기업, 불안정 경쟁의 이론입니다. 교과서 속 완벽해 보였던 시장이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오늘 저와 함께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타는 저 거대한 여객기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회사는 왜 여기 보이는 보잉하고 에어버스, 사실상 딱 이 두 회사가 전부일까요? 뭔가 수많은 회사가 막 경쟁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이론만으로는 시원하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탐험할 불안정 경쟁이라는 개념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 원론 시간에 처음 배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요. 왼쪽 그림처럼 수많은 상인들이 완전히 똑같은 물건을 파는 거대한 재래시장 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죠? 거의 오른쪽 그림에 가깝습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각자 자기만의 특색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고 심지어 가격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가진 불완전 경쟁 시장. 바로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시장 같은 곳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로운 불안정 경쟁의 세계를 차근차근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독점의 원리를 보고요. 그 다음엔 조금 더 현실적인 모델인 독점적 경쟁은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하고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불완전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첫걸음이 아주 중요해요. 시장에 딱 하나의 지배자만 존재하는 경우, 바로 독점의 원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시장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이 그래프, 이게 독점 기업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 핵심은 딱 2개의 선이에요. 먼저 저 파란색 수요 곡선, D를 한번 보세요. 가격을 내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빨간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바로 한계 수익 곡선 MR입니다. 이 둘의 관계 속에 독점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한계 수입, 영어로는 Marginal Revenue, 줄여서 MR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물건을 딱 하나 더 팔 때 추가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점 기업이 물건을 하나 더 빨고 싶으면 가격을 살짝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원래 팔고 있던 모든 제품의 가격을 다 같이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버는 돈, MR은 지금 팔고 있는 가격, P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MR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교과서에 나오는 수식으로 보면 이 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MR 이걸 P-Q분의 B. 자, 여기서 B는 그냥 상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저 Q, 판매량입니다. 이 수식이 말해주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판매량 Q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P에서 빼는 저 뒷부분 값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이 팔수록 가격과 실제 추가 수입, 즉 MR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 버는 쪽 말고 돈 쓰는 쪽, 즉 비용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처럼 보통은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상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 A씨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공장 설비 같은 어마어마한 고정 비용이 수많은 상품에 착착 분산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많이 만들수록 싸지는 마법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수입 구조도 알았고 비용 구조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독점 기업 사장님은 이윤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몇 개를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 그래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 더 만들 때 추가로 버는 돈, MR의
추가로 드는 돈, MC보다 크다면 당연히 하나 더 만들어야 이득이겠죠. 반대로 추가 비용이 더 크다면 그건 만들수록 손해잖아요. 그럼 언제 멈춰야 할까요? 네, 바로 MR과 MC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 QM을 결정하고 그 수량을 소비자들이 기꺼이 살 만한 가장 높은 가격을 수요 곡선에서 딱 찾아서 가격, PM을 정하는 것.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필승 전략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플레이어가 딱 한 명만 있는 아주 극단적인 독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실 세계로 한 발짝 더 다가가 볼게요. 여러 기업이 서로 경쟁은 하는데 각자 약간의 독점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장, 독점적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가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기업이 조금씩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랑 애플 아이폰,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둘째, 각 기업은 일단 경쟁사 가격은 신경 끄고 내 상품 가격만 생각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격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저쪽 애플이나 삼성이 당정 가격을 따라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과연 기업이 몇 개나 생겨나고 또 가격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시장이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독점적 경쟁 시장의 균형 그래프입니다. 와, 선이 여러 개라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딱 두 개의 핵심 곡선만 이해하면 게임 끝입니다.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이 그림이 어떻게 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와 가격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는지 금방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위로 쭉 올라가는 저 CC 곡선부터 한번 보죠. 이 선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의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즉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각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 AC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요? 가게가 많아지면 손님들이 이리저리 분산되니까 가게 하나당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아까 말했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덜 만드니까 개당 단가는 비싸지는 거죠. 다음은 아래로 스르륵 내려가는 PP 곡선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죠. 시장의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질 거고요.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자, 이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저 균형점 2를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서 이 시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매기는 가격, PP 곡선과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평균 생산 비용, CC 곡선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들이 딱 본전치기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 이윤이 0이 되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기존 기업이 나갈 이유도 없는 완벽한 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기업 수 N2와 가격 P2가 딱 결정되는 겁니다. 네, 오늘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이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면서 멋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 경쟁이 기본값이라는 것. 둘째, 규모의 경제 때문에 거대 기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기업들은 저마다 다른 상품 차별화를 무기로 독점적 경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안정된 균형을 찾아간다는 점. 이 4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배운 이 이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국제무역의 아주 커다란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독일은 벤츠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제네시스를 독일에 수출할까요? 둘 다 좋은 자동차인데 말이죠. 바로 오늘 배운 독점적 경쟁과 상품 차별화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신기한 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자유무역이 더 활발해져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정말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펼친다면 그게 우리 소비자에게는 항상 이득이기만 할까요? 경쟁 때문에 가격은 더 싸지겠지만 혹시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기업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우리가 즐기던 다양한 상품들의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배운 규모의 경제와 상품 다양성 사이에 이 흥미로운 줄다리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